세상에 없던 노트북의 등장. ASUS 플로우 X13 GV301.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리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CES에서 공개된, 더군다나 말방구 실험실에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세상에 없던 노트북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ASUS 플로우 X13이 그것입니다. 정말 ASUS는 젠북 듀오를 시작으로 ASUS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중 이번 노트북은 혁신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새로운 타입의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장형 그래픽카드는 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이번 노트북,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ASUS에서 새롭게 출시한 플로우 X13이 그것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13.4인치 디스플레이에 1.3kg 초경량 울트라북이지만 컨버터블 투인원 디자인을 채택한 것은 물론 라이젠 젠3 기반의 최신형 고성능 프로세서인 AMD 라이젠 9 5980HS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맥스-Q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는 점인데요. 13.4인치 WQXGA 16:10 비율의 4K 디스플레이는 멀티터치뿐만 아니라 기본 구성품에 포함된 ASUS 펜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뷰 모델은 LPDDR4 16GB 4266MHz 듀얼 채널 메모리와 1TB NVMe SSD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이 훌륭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데스크탑을 뛰어넘을 스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모델의 진짜 비밀은 실제 게임에 관여하는 그래픽 하드웨어를 외부 방식으로 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전혀 다른 외장 그래픽 카드 타입인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거기에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는데요.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노트북이지만 강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쉽게 비틀어지거나 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성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노트북은 한 손으로 쉽게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인원 모델답게 360도 회전 가능한 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등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쿨링 성능 또한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ASUS 측에 따르면 13인치 크기의 노트북에서 하이엔드급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높은 표면적의 대형 히트싱크 3개를 적용했고 최대 13%의 공기름을 증가시키는 2개의 아크 플로우 팬을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트 스트레더와 냉각 부품 사이의 열 전도 효율을 높여주는 서멀 컴파운드를 금속성 소재인 리퀴드 메탈로 도포해 열 전도 효율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제품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29.9cm, 22.2cm, 두께는 1.58cm, 거기에 중량은 1.3kg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3.4인치 WQXGA 16:10 비율의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레벨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sRGB 색용은 116%, 어도비 RGB는 86%, DCI-P3는 85%를 충족하고 최대 3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주사율은 60Hz에 불과하지만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끊김이나 찍힘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팬톤사의 색용 인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글레어 패널인데 밝기가 300니트인 건 조금 어둡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을 위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단에는 720p 웹캠도 자리하고 있고 유리는 고릴라 글래스로 제작돼 잔 스크래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13.4인치 바디지만 웬만한 15인치 노트북에 버금가는 풀사이즈로 구성됐습니다. 울트라북이지만 게임을 염두한 구성인 만큼 N키 롤 오버를 지원해 다중 동심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는데요. 키스트로크 또한 1.7mm로 적당한 편이고 장시간 타이핑 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표면 처리에 윈도우 제스처 기능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LED 백라이트는 화이트 단일 컬러를 지원합니다. 사이즈는 울트라북인 이번 노트북, 과연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얇고 가벼운 컨버터블 노트북이지만 입출력 포트는 꽤 괜찮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최대 10Gbps의 속도를 발휘하는 USB 3.2 Gen2 타입 A 포트가 1개, 최대 100W PD 전원 입력과 DP 1.4 USB 3.2 Gen2를 지원하는 타입 C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래픽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전용 규격의 PCIe 3.0 8레인 포트, USB 3.2 Gen2 통합 포트와 풀사이즈 HDMI 2.0 B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및 LED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2W씩 4셀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충전기는 최대 100W 출력의 PD 충전기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기 역시 작고 컴팩트합니다. 그 외에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피커는 1W 스테레오 타입으로 스마트 앰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의 5.1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까지 제공되어 있어 울트라북이지만 사운드도 괜찮았는데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어 전반적인 설정을 쉽고 빠르게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능 테스트 전에 외부 연결이 가능한 그래픽 하드웨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ROG XG 모바일이라고 이름 붙은 이 하드웨어는 본체에 자리한 전용 PCIe 3.0 8레인 USB 3.2 Gen2 통합 포트를 사용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eGPU 크기의 6%밖에 불과하지만 RTX 3080 노트북 버전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대 4개의 USB 3.2 Gen2 타입 A 포트와 DP 1.4 포트, 풀사이즈 HDMI 2.0 B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SD카드 리더기 통합 I/O 포트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확장성을 덤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가볍게 노트북만 들고 이동하다가 사무실 혹은 집에 들어오면 외장 그래픽 도구에 연결해 외부 모니터는 물론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손쉽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그래픽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썬더볼트 3 규격의 57.5% 이상의 대역폭을 구현하는 PCIe 3.0 8레인의 규격과 I/O 입출력을 위한 USB 3.2 Gen2를 따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능 저하 없는 그래픽 성능은 물론 입출력 포트 또한 속도 저하 없이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노트북의 전원 공급도 지원되는데요. 또한 280W의 전원 어댑터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도 크지 않은 것은 물론 증기 체인버 쿨링 방식을 적용해 열관리 효율성 역시 우수합니다. 외부 ROG 로고는 레드 컬러의 LED 또한 자리하고 있고 스탠드까지 내장돼 있어 들고 다니면서도 운용하기에 큰 부담은 없어 보였는데요. 특히나 쉽고 빠른 연결 및 해제 기능도 장점 중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라이젠 9 5980HS CPU는 라이젠 모바일 CPU 중 최상위 모델입니다.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젠3 아키텍처 기반의 8코어 16스레드 CPU의 성능을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해봤는데요. 멀티코어는 3156점, 싱글코어는 478점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높은 성능이지만 RTX 3080이 장착된 XG 모바일을 장착하면 점수가 더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멀티코어는 4680점, 싱글코어는 584점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세대 모바일 CPU인 라이젠 7 4800HS 성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성능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기본 내장 그래픽 카드인 GTX 1650 Max Q와 RTX 3080을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해 각각 테스트해봤습니다. GTX 1650 Max Q는 종합점수 7706점, 그래픽 스코어는 8339점, RTX 3080은 종합점수 24261점, 그래픽 스코어는 28377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차이인데요. 다이렉트 12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타임스파이 또한 GTX 1650 Max Q는 종합점수 3313점, 그래픽 스코어는 3045점, RTX 3080은 종합점수 11284점, 그래픽 스코어는 11830점을 기록했습니다. RTX 3080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 로얄의 경우 7195점을 기록했는데요. 웬만한 동급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보다 꽤 높은 점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독립된 쿨링 시스템을 적용
함으로써 열 관리에 따라 성능 등락폭이 높은 노트북의 단점을 극복한 구성 덕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XG 모바일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옵션 타임만 하면 충분히 게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최대 성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RTX 3080 XG 모바일을 연결한 상태에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콜 오브 듀티 콜드워를 레이트 레이싱과 게임 옵션 울트라로 플레이를 해본 결과 평균 8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역시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120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기본 성능이 있다 보니 게임 역시 울트라 옵션으로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온도에 있었는데요. 시네벤치 R23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상에서 CPU는 최고 온도 89도, 평균 온도는 71.9도로 슬로틀링 없는 온도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RTX 3080 외장형 그래픽 카드 또한 게임 구동 시 평균 76도 선에서 온도가 머물렀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온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게임은 옵션 타협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노트북으로 사용하다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다중 모니터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트북은 노트북이지만 데스크탑의 경계까지 넘나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노트북이라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 스펙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발열까지 잡았기 때문에 실 사용에 문제될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많이 팔려서 에이수스의 다른 모델 노트북 라인에서도 XG 모바일을 지원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아. 잡혔다. 어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